이제 코로나리 아나토미부터 해서 엔지오그래피 뷰, 그리고 리절트 디스크립션 하는 법, 그리고 카테터 인게이지먼트 하는 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은 이제 코로너리 아나토미인데요. 우리 이제 코로너리 아나토미를 보면 스터노코스탈 서페이스랑 이제 다이아프래그마틱 서페이스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는 엔지오그래피 할 때 이 코로너리 아터리,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부분들을 이제 조형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옆으로는 이제 베인도 같이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인에서 아터리로 들어갔던 혈액이 나와서 베인으로 해서 코로나리 사이너스로 다시 이렇게 나오는 이런 과정으로 서플라이가 이루어지는데요. 일단은 아터리의 기능과 이 해부학적 구조부터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이제 라이트 코로너리 아터리입니다. 그래서 오리진은 라이트 아올틱 사이너스에서 시작이 되고요. 이제 라이트 이 도미넌트 시스템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 것은 이 뒤에 있는 이 PL과 PD로 가는 브랜치를 서플라이하는 것이 라이트 코로나리 아터리에서도 서플라이가 되고 레프트 코로나리 아터리에서도 서플라이가 되는데, 대개 한 85% 환자들은 이렇게 라이트 코로나리에서 PL과 PD로 가는 라이트 도미넌트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PL 부분은 이제 서컴플렉스 아터리와 만나게 되고, 이 PD 부분은 이 에이펙스까지 뻗쳐 있어서 이 septal 브랜치 쪽과 이제 맞닿게 됩니다. 그리고 이 라이트 코로너리가 RV 쪽만 서플라이하는 것이 아니라 LV의 한 25에서 35% 정도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라이트 코로너리 아터리의 기시부를 보면은 처음에 브랜치 하나가 나옵니다. 이게 코너스 브랜치인데요. 우리가 엔지오그래피를 찍다 보면 이렇게 잘못 코너스 브랜치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카테터의 인듀스드로 인한 요 다이색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여기에서 인젝터를 쏘지 말고 이제 카테터를 빼서 앵글을 다시 맞추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RVOT 어버드 쪽으로 이제 서플라이가 되고, 요 브랜치가 나중에 CTO 환자들에서는 이제 블러드 서플라이를 해줄 수 있는 중요한 이 서플라이 브랜치가 되니까 이것도 무시하지 못하는 브랜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 다음에는 이제 SA 노달 아터리가 나오는데요. RCA에서 두 번째로 나오는 브랜치가 되겠고, 이거는 SA 노드, 우리 심장에서 전기 신호를 생성하는 SA 노드에 서플라이 해주기 때문에 이것 또한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것은 RV 브랜치인데요. RV 브랜치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RV에 혈액을 공급시키지만 콜라테랄 소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 예를 들어 뭐 프록시말 RCA에서 이 스테미가 와서 토탈 오클루전이 되는 경우는 RV 브랜치까지 막혀서 라이트 RV 임팍이 오는 경우는 혈압까지 같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RV 임팍일 때 어떤 부위가 막혔겠구나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AV 노달 아터리인데요. 이게 이제 PL 부분에서 이제 뒷부분에서 나오게 돼서 AV 노드까지 공급을 시키게 됩니다. 블러드를. 여기 보면은 프록시마 RCA에서 막혀 있던 스테미 환자입니다. 전형적으로 2,3 AVF에 ST 엘리베이션이 올라 있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P가 이제 이렇게 규칙적으로 보이는데 QRS와 이제 다른 식으로 이제 분리가 돼 있죠. 그래서 컴플리트 AV 블락이 동반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이유가 이 뒷부분에 가서 AV 노드로 가는 혈액까지도 막았기 때문에 생기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D는 에이펙스 쪽으로 뻗쳐 있고 PL은 이 서컴플렉스 쪽으로 뻗쳐 있는데, 여기서 이제 AV 노달 아터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이 같이 막히면은 컴플릿 블럭까지 같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레프트 코로너리 아터리인데요. 처음에 이제 레프트 메인 코로너리 아터리가 한 10mm 정도의 랭스로 나오고, 그 다음에 LAD와 서컴플렉스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LAD 아터리의 경우에는 이제 에이펙스까지 뻗쳐 있고, 그래서 우리가 경부고속도로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주요 국도인 이 septal 브랜치들과 다이아고널 브랜치가 양옆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septal 브랜치는 이제 LV와 RV의 septum에 이제 혈액을 공급하고, 다이아고널 브랜치는 lateral LV 쪽 그리고 papillary muscle에도 혈액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papillary muscle 뭐 코달 쪽에 럽처가 오는 경우는 이스케믹 MR도 같이 동반될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부고속도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LAD가 이제 LV의 거의 50% 이상의 블러드를 서플라이하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막히더라도 이젝션 프랙션이 60에서 거의 30% 이하까지도 떨어질 수 있어서 아주 이제 중요한 혈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컴플렉스 아터리인데요. 요게 이제 여기서도 이제 제가 아까 PL 쪽으로 서플라이를 해줄 수가 있고, 또한 이제 AV 노달 아터리에도 같이 공급을 해줄 수가 있어서 어떤 환자는 RCA가 토탈로 막혀도 AV 컴플릿 블럭이 오지만 어떤 환자는 레프트 도미넌트 시스템일 경우에는 컴플릿 블럭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옵투스 마지널 브랜치인데요. OM1 같은 경우는 환자에 따라서 서컴플렉스보다도 더 크게 혈관이 커져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그 중요도를 혈관에 이 서플라이하는 마이오카디움의 매스의 양에 이 혈관의 직경이 비례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이제 중요도를 따지게 됩니다. 이제 LV의 한 15에서 25%만을 혈액 공급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이제 하이포플라스틱하게 서크가 발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시그니피컨트한 스테노시스가 있더라도 반드시 PCI를 하지 않고 약물 치료를 하는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엔지오그래피를 찍게 되면 이 환자가 누워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명칭을 정할 때 환자 기준으로 레프트 쪽으로 이 우리 엑스레이 튜브가 여기서 이제 아래쪽에서 빔을 쏘고 위에서 이제 인텐시파이어가 이제 빔을 받게 되는데요. 요 위에 있는 디텍터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명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디텍터가 레프트 쪽에 60도 정도 그리고 크라니알로 가 있을 경우는 LAO 크라니알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아래쪽에서 이렇게 빔을 받을 경우에는 카우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LAO 60도, RAO 30도가 이제 기본적인 트랜스버스 패널의 뷰가 되겠는데요. RCA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찍는 게 LAO 스트레이트입니다. 그럼 이렇게 보이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좀 더 미드 RCA 쪽을 잘 보고 싶다면 이렇게 RAO, 트루 RAO로 찍게 되고, 이 디스탈 파트를 좀 더 구분해서 보고 싶다면 이렇게 크라니아를 좀 줘서 찍게 됩니다. 다음은 레프트 코로너리 엔지오그램입니다. 레프트 코로너리는 이 디텍터의 방향이 처음에 AP에서 시작했다가 RAO 크라니알, LAO 크라니알, LAO 카우달, RAO 카우달 이렇게 찍는 것이 저희가 기본 뷰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 RAO 크라니알 두 번째 경우에는 LAD가 쫙 펴져서 나오기 때문에 에이펙스까지 끝까지 아주 길게 나오고, 이럴 경우 미드 LAD 쪽을 잘 볼 수가 있겠고요. LAO 크라니알 경우에는 이 septal과 다이아고널이 이렇게 갈라지는 것을 확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AD가 일직선으로 위치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스파이더 뷰라고도 얘기하는 LAO 카우달 뷰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레프트 메인이 잘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엔지오그램을 하면서 PCI 할 거를 결정을 하는데, 레프트 메인에서 이제 바이퍼케이션 부위를 잘 평가할 때 이 스파이더 뷰를 찍고, 좀 더 잘 보고 여기 스텐트를 예를 들어 오스티알 리전에 맞출 경우에는 AP 카우달 뷰를 항상 같이 확인을 하면서 시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이제 RAO 카우달 뷰인데요. RAO 카우달 뷰는 서컴플렉스 아터리가 잘 펴져서 보이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도 쓸 수 있고, 예를 들어 뭐 LAD에 CTO가 있을 경우 아니면 어큐트 토탈일 경우에도 그 주행을 예상해 볼 수 있는 뷰로 잘 쓰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저희가 전문의 시험 볼 때도 이제 이 엔지오그램을 보고 어떤 뷰인지 맞춰라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이유가 이제 펠로우 선생님들이 판독을 하려고 보면 남이 찍어놓은 걸 보고 잘 파악하기 어려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쉽게 보는 경우가 이제 스파인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다이아프램 섀도우가 있느냐 여부인데요. 스파인과 이제 카테터가
이미지의 라이트 쪽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에레오 뷰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이 다이아프램 섀도우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크라니얼 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리전을 디스크립션하는 방법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원베슬 디지즈, 투베슬 디지즈 이렇게 명명을 하는 것은 이제 50% 이상의 스테노시스가 있는 경우를 얘기했었고, 이제 2mm 이상의 다이아미터를 가지고 있는 혈관만 유의한 혈관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LAD 쪽을 보면 LAD 다이아고날 septal RI 중에 2mm가 이상이 된 혈관에 병이 50% 이상의 다이아미터 스테노시스가 있는 경우, 서크는 서크와 OM, RCA는 RCA, RV, PDA, PL 브랜치, 레프트 메인, 그리고 그라프트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LAD와 OM의 병이 있을 경우는 투베슬 디지즈가 되겠고, LAD와 예를 들어 1mm, 1.0mm 정도의 다이아미터를 가진 다른 혈관의 병이 있을 경우는 원베슬 디지즈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리전의 랭스인데요. 이제 디스크리트 스테노시스라고 명명할 때는 10mm 미만의 랭스를 가졌을 경우, 튜뷸라의 경우에는 10에서 20mm, 디퓨전의 20mm를 초과한 랭스를 가졌을 경우로 명명을 하고, 엑센트리시티 여부는 이제 이렇게 중앙에 위치하게 주변이 모두 시메트리컬하게 네로잉이 됐을 경우에는 콘센트릭하다고 얘기를 하고, 이제 병변의 축이 양쪽 사이드에 25% 밖에 있을 경우에는 엑센트릭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탄뎀 리전, 시퀀셜 리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탄뎀은 대개 이제 원 벌룬 하나로 이제 같이 넓힐 수 있는 정도를 이제 탄뎀이라고 얘기하고요. 만약에 프록시마 LAD와 디스타 LAD의 병이 있다면 그건 시퀀셜 리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톨처 시티인데요. 75도 이상의 밴딩이 된 것이 몇 개가 있느냐에 따라서 2개 이상이면은 모더레이트 이상의 톨처 시티를 가졌다고 얘기를 하고, 리전 앵귤레이션을 얘기할 때는 45도 이상이 모더레이트, 그리고 90도 이상 밴딩된 게 시비어라고 합니다. 이 톨처 시티 자체도 헤모다이나믹하게 스테노시스를 일으키는데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데, 옛날에 저희 이제 사회 시간에 보면 이렇게 강이 흐를 때 이 퇴적사면 이쪽 부위는 막 유속이 느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벨로시티가 이런 부위는 느리고, 그럼 시어 스트레스도 낮아서 이쪽에 스테노시스가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칼시피케이션인데요. 흔하게 이제 뭐 눈대중으로 보고 모더레이트 시비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확한 명칭은 이제 콘트라스트 인젝션을 해야지만 이게 칼시피케이션인지 알 경우에는 마일드고, 이제 인젝션을 안 하더라도 이제 쉐도잉으로 저희가 보일 때 이제 카디악 모션에 따라서 이제 같이 따라 움직이는 하이포텐스한 병변이 있을 때는 모더레이트라고 하고, 이제 모션과 상관없이도 그냥 잘 보일 때는 시비어라고 명명을 합니다. 다음 이제 스롬보스는 이제 필링 디펙트가 있을 때 보고 저희가 명칭을 얘기를 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오스티알 리전의 경우에는 베슬 오리진의 3mm 이내의 병변이 있을 때는 오스티알 리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이제 스터디할 때 이제 이런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서 적어주게 되는데요. 타입 A 리전, B 리전, C 리전 이렇게 ACC, AHA에서 리전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때는 타입 B의 경우에는 튜뷸라한 경우, 45도 이상의 앵귤레이션을 가진 경우, 그리고 모더레이트 이상의 칼시피케이션을 가진 경우, CTO인데 토탈 오클루전인데 크로닉 CTO는 아니고 3개월 미만인 경우, 오스티알인 경우, 바이포케이션인 경우가 해당이 되겠고, 타입 C 리전인 경우는 디퓨즈 리전, 그리고 90도 이상의 앵귤레이션, 그리고 CTO, 그리고 메이저 사이드 브랜치 프로텍션을 하기 어려울 것 같은 시술의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바이포케이션을 이제 명명할 때는 이 메디나 클래시피케이션으로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요. 처음 프록시말 메인 브랜치, 그 다음에 디스탈 메인 브랜치, 그 다음 사이드 브랜치, 여기를 이제 병이 있으면 1, 병이 없으면 0으로 얘기를 해서, 이런 경우는 111, 110, 101, 011 이런 식으로 아주 쉽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티미 플로우 그레이드인데요. 티미는 이제 티미 카운팅에서 프레임 카운팅에서 이렇게 속도를 재는 것도 있지만 티미 3 플로우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컴플리트 퍼퓨전이 되는 경우고, 이 디스탈 베드 쪽에 이제 딜레이가 되는 경우는 티미 2 플로우라고 하는데요. 티미 1인 경우에는 리전을 지나서 거의 페인트한 안테로그레이드 코로나리 플로우가 있는 경우, 그래서 디스탈 베드까지 제대로 그 조영제가 도달하지 않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또한 티미 제로는 아예 디스탈로 리전을 지나서 가는 플로우가 없는 토탈 오클루전을 얘기합니다. 다음은 이제 카테터 셀렉션과 인게이지먼트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많이들 이제는 해봤겠지만 아직 에코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1년차 펠로우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엔지오그래피를 거의 안 해봤을 텐데요. 이렇게 소독을 먼저 하고 마취를 해주고 이제 스킨에 인시전을 좀 줍니다. 요건 순서가 좀 다르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아터리알 펑처를 할 때 스킨에 인시전을 미리 안 넣어놓고 하면은 그 저항이 느껴져서 그 판단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저도 타겟 위치를 잡고 인시전을 주고 그 다음에 아터리알 니들 인젝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방향이 제대로 이제 잘 천자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앵글을 약간 메디알 쪽으로 틀어서 좀 더 찔러주면 잘 펑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터리알 펑처는 항상 확인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펌핑되는 플로우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항상 문제가 있는 거라서 다시 잡는 게 좋습니다. 가이드 와이어 채로 이제 시스를 넣고 항상 우리는 이제 혈관에 들어갈 때는 에어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리걸즈를 충분히 하고 이 헤파리나이즈드 셀라인으로 실링을 해줘야 됩니다. 카테터를 넣고 이제 그다음 와이어를 먼저 올리고 그다음에 카테터를 올리게 되고요. 그럼 이제 와이어가 이제 팁 부분이 J 팁으로 되어 있는 이 안전한 와이어로 어드밴스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가려는 방향으로 이 짧은 팁이 위치하도록 방향을 바꿔서 이제 아울타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밀어주면 되고요. 넘어가기 힘들 때는 환자분이 숨 한번 들이마시라고 하면 잘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루프를 만들어서 와이어를 모양을 만들어 놓고 카테터를 어드밴스를 해주는 것이 좋고요. 보면 이제 코로나리 커습이 RCC와 LCC가 있을 거라서 원하는 위치의 커습으로 항상 먼저 들어가는 걸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엔지오그램을 찍을 때는 찍고 이제 다 검사하고 나서는 이렇게 이제 아터리를 펑처를 했기 때문에 지혈을 해주는 디바이스를 써서 한 3-4시간 정도 지혈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카테터에 대해서인데요. 카테터는 이제 샤프트와 커브 그리고 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세컨더리 커브와 프라이머리 커브 이 두 가지 커브가 있고요. 이게 저희가 자주 쓰는 저킨 레프트와 저킨 라이트인데요. 이 커브의 프라이머리와 세컨더리 커브 사이를 이제 팀 랭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팀 랭스의 길이에 따라 3.0 프렌치, 4.0, 5.0 프렌치 이렇게 명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저킨 카테터를 쓰는데 저킨의 경우에는 이 페모랄로 어프로치 했을 때 레프트의 경우에는 커브가 요 프라이머리 커브, 세컨드 커브가 여기 들어가고 이게 좀 더 어드밴스해서 이제 오프닝에다가 거는데 이 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레프트 코로너리 커습으로 들어가면 안 돼서 항상 이 클락와이즈로 로테이션을 하면서 RCC에 위치한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RCA 오프닝에 인게이지를 하게 됩니다. 이 저킨 카테터를 걸 때 항상 중요한 것은 이 코엑시아를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터리얼 오프닝에 이렇게 앵글이 있게 위치가 되는 경우에는 코로너리 다이섹션의 카테터 인듀스드 다이섹션에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고 이 프레셔를 보면은 코엑시알로 되지 않았으면은 댐핑된 프레셔가 나오기 때문에 항상 웨이브를 확인하고 인젝션 하기 전에
코엑시알이 맞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엔지오는 이제 쉽고 이제 카테터 PCI 할 때 카테터 셀렉션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저킹 카테터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레프트는 3군데, 라이트는 2군데의 백업 서포트하는 포인트들이 있고, 이렇게 라이트 같은 경우는 또 떠 있기 때문에 이제 칼시파이드 리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텐트나 이제 디바이스 어드밴스를 할 때 뒤에 지지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다른 서포트가 강한 카테터를 쓰게 되는데요. 주로 이제 쓰는 게 이제 암플라즈 같은 경우는 사이너스 오브 발살바에다가 엉덩이를 걸어서 그 힘을 받아서 우리가 푸시를 하게 되고, 그 외에 이제 엑스트라 서포트를 하는 이 카테터가 EBU랑 이제 XB가 있는데요. 요거는 사이너스 오브 발살바에다가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가려는 이제 코로너리 오프닝의 맞은편 월에다가 이제 지지하는 레지스턴스를 줘서 좀 더 푸셔빌리티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카테터입니다. 그래서 암플라즈는 아까 이제 엉덩이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매니플레이션 할 때부터 오히려 푸시를 하면 요 오프닝이 위로 올라가서 인게이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인게이지가 된 후에는 살짝 들어줘서 코엑시알을 맞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EBU 매니플레이션인데요. EBU는 어쨌든 어포짓 월에 이렇게 저항을 가지고 서포트하는 시스템이고, 이 각도를 보면 이제 라디알보다는 그래도 페모랄이 좀 더 둔각으로 위치하기 때문에 좀 더 서포트가 좀 더 센 서포트를 줄 수 있습니다. 또 XB도 거의 비슷한 양상이고요. 요거는 XB를 고를 때는 이제 저킨보다도 한 0.5프렌치 정도 낮은 사이즈를 고르는 것이 좋고, 저킨보다 한 67% 정도 더 백업을 잘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서컴플렉스 리전이 칼시파이드 리전일 경우에는 XB를 쓰고, 이제 LAD가 좀 더 중요하다 생각하면 EBU를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 카테터를 고를 때는 항상 첫 번째로는 코엑시알 얼라인먼트를 잘 맞출 수 있는 카테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서포트할 수 있는 힘이 아주 엑스트라 서포트까지 필요할 것이냐 아니냐까지 생각을 해서 고르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또한 고려해봐야 될 것은 이제 액세스 사이트, 아울틱 위스, 그리고 코로니얼 오스티알 로케이션과 오리엔테이션에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라디알 이제로 접근을 했을 때와 페모랄로 접근했을 때는 요 서포트되는 어포짓 월의 각도가 당연히 페모랄이 더 둔각이기 때문에 이 서포트가 더 셉니다. 그게 이제 특히나 저킨의 경우에는 더 차이가 많이 나게 되고, XB, EBU 같은 스트롱 서포트 카테타도 이렇게 각도상으로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트랜스 페모랄보다 이제 요 각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트랜스 라디알로 들어갈 경우에는 0.5프렌치 정도 낮은 저킨으로 인게이지를 하는 것이 더 권고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라이트 캐뉼레이션이 될 때는 이제 NCC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카테터가 RCC로 일단은 위치를 시킨 후에 이제 클락와이즈 로테이션을 시키면서 오프닝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아울틱 위스와 이제 루트 앵글을 좀 생각해봐야 되는데요. 아울타가 이렇게 좀 네로우한 경우, 혹은 이렇게 누워 있고 다일레이션 돼 있는 경우에는 좀 카테타의 저희가 이제 커브 팀 랭스라 그러죠. 그게 이제 좀 더 쇼터 커브를 가진 것을 네로우한 아울타에 쓰고, 롱거 커브를 가진 것을 다일레이티드 아울타에 쓰는 것이 좋고요. 또한 이제 오스티알 로케이션이 아주 높은 경우가 드물게 있고, 오스티알 오리엔테이션이 스페리어 테이크오프, 인페리어 테이크오프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코로나리 사이너스에서 바로 코로나리 오프닝이 나오는데, 요게 이제 아울타, 어센딩 아울타 위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여기서 잘 못 찾는 경우에는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되고, 이럴 경우에 인게이지는 좀 더 스멀러한 커브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제 이 아울타가 주행이 오프닝 이후에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는 inferior takeoff라고 하고요. 요 위로 올라가는 경우는 superior takeoff라고 하는데요. 이런 inferior takeoff 같은 경우도 이게 카테터가 처박힐 수 있어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inferior takeoff 같은 경우는 좀 더 롱거 커브를 쓰고 이제 superior takeoff 같은 경우 슈터 커브를 쓰는 것이 좋은데요. 또한 이제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EBU 대신에 RBU라는 게 있어서 inferior takeoff에서는 좀 더 잘 인게이지가 코엑시얼을 맞춰서 들 수가 있고, 요건 한 10에서 12mm 정도는 오스티움에서 딥하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리전이 오스 부근에 있는지도 한번 고려를 해서 초이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하다 보면 이렇게 셰퍼드 쿡이라 그래서 이런 마술사 지팡이 모양처럼 이렇게 스페리어 테이크오프면서 요 타초선 모양 같이 부채 모양처럼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주 시술하다가 서포트가 잘 안 되는 경우, 난감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마음을 다 잡고 시작을 해야 되고 암플라츠를 쓰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래프트를 해놓은 경우, 캐비지 해놓은 혈관을 찍어야 될 경우에는 사페너스 베인 그래프트는 이 샌딩 아울타에서 이제 오프닝이 나오기 때문에 좀 여기 수술해 놓은 클립 섀도우를 찾는 것이 중요하겠고, CT를 전에 찍었으면 미리 보고 코릴레이션을 하는 것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인마터리에서 레프트로 이제 이어놓은 경우에는 요 JR 카테타를 이용해서 어센딩 아울타에서 살살살 빼면서 카운터 클락와이즈 로테이션을 하면 쓱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좀 찍어보면 되겠고요. 플로우 레이트와 볼륨도 이제 코로나리를 찍을 때와 이제 벤트리큘로그램을 할 때 뭐 이런 때 다 다르기 때문에 혹시나 너무 센 속도로 너무 많은 용량을 쏘진 않는 것인지 항상 체크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기본적인 거를 설명해 드렸고요. 이제 보다가 너무 인게이지가 안 되는 경우에는 아노말리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라이트 코로너리 아터리가 이제 레프트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레프트 코로너리 아터리가 라이트 코로너리 커습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개는 이 주행 자체가 예를 들어 이 펄모너리 아터리와 아울타 사이에 끼어 있다면 예후가 좋지 않고, 이 만약에 바깥으로 돌아가는 경우에는 이 아노말리가 있더라도 대개 예후는 비나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렇게 사이에 껴 있는 경우는 수술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 수술을 하게 되면 요 다른 데다가 오프닝을 이어붙이기도 하고, 요 아울타에 있는 요 오프닝 자체를 여기만 째가지고 오프닝을 넓혀주는 수술로도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여기까지고요.